눈 에어컨 리모컨 한 번만 누르면 매달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며 계산기 두드린 그 전기요금, 사실은 전부 낭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같은 에어컨으로도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하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재훈 기사입니다. 3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관리해왔습니다. 삼성, LG, 캐리어, 어떤 브랜드도 다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수많은 고객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인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관리하던 인천의 한 고객님은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쓰는데도 한 달 전기요금이 29,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옆집은 같은 조건인데도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에어컨 사용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밤새도록 에어컨을 켜고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외출할 때 무조건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집에 없는데 켜두면 낭비 아닌가요? 마트 20에서 30분 다녀오는데 꼭 꺼야 할까요? 이게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는 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평소보다 3배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집이 뜨겁게 달아오른 뒤 다시 시원하게 만들려면 에어컨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폭주합니다. 이때가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순간이에요. 반대로 그대로 켜두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제 경험상 90분 이하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절약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한 오해는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이 바람이 약하니 덜 쓰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냉방과 제습 모두 같은 정도로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소리만 조용할 뿐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습을 쓰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제습 모드가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단, 처음부터 제습으로 켜면 방이 시원해지지 않아 전기가 더 낭비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두 시간 냉방 모드로 쾌적하게 만든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습기까지 제거해 보송보송해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 지원금까지 챙기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컨을 꺼내 두세요. 다음 팁은 더 놀라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한 달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 제가 지난달에 방문한 두 가정이 딱 그랬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는데 사용법이 달랐을 뿐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 박재훈입니다. 수천 대의 에어컨을 설치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 바람의 방향과 공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먼저 제가 설치했던 고객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크기의 방, 같은 기간 사용했지만 한 집은 바람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설정했고 다른 집은 천장 쪽으로 올려두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비교했더니 무려 5만 6천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찬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 기본 원리를 거슬러서 바람을 바닥으로 내보내면 냉기는 발목에만 고이고 머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결국 센서가 계속 다직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며 전기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무조건 위로 향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퍼져내린 냉기가 방 전체를 균일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휴식을 취합니다. 그 결과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람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에어컨 앞에 커다란 장롱이나 냉장고를 두면 냉기가 막혀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에어컨 앞 공간을 비워두면 냉기가 멀리 퍼져 방 구석구석까지 순환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냉방 효율은 2배, 전기 요금은 절반이 됩니다. 지금 리모컨을 손에 드세요.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풍량은 확산으로 설정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마법의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 유도, 혹은 스마트, AI, 에코 절전 모드입니다. 이 버튼 하나로 24시간 켜도 전기세가 폭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는 온도가 낮아져도 같은 세기로 계속 돌지만 오토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출력을 자동으로 줄이고 유지 모드로 바꿉니다. 제가 실험했던 두 집도 오토 모드를 켠 집은 전기세가 57,000원, 그냥 켠 집은 93,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리모컨에서 오토, 스마트, 이시오, 절전 버튼을 찾아보세요. 없으면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작은 아이콘이 뜰 겁니다. 그게 바로 전기요금을 반으로 줄여주는 버튼입니다. 이제 진짜 절약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함께 하시고 정부 지원금 70만원까지 꼭 챙겨가세요. 혹시 에어컨 리모컨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마법의 버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AI 스마트 모드입니다. 이 버튼 하나만 잘 활용해도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에도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함정. AI 모드를 켜고 나서 처음 30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만약 이때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껐다 켰다 하면 기계가 잘못 기억합니다. 이 집은 온도를 계속 바꾸는구나 하고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후에도 온도를 자주 조절하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AI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 2015년 이전에 나온 구형 에어컨의 AI 모드는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 기능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델이라면 차라리 기본 자동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AI를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당신의 몸이 가장 정확한 센서입니다. 너무 춥거나 덥다면 직접 온도를 1도씩 조절해주세요. 그렇다면 AI 모드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가족이 자주 드나들거나 손님이 자주 오는 집에서는 AI 모드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대로 혼자 사시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다면 자동 모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자동 모드든 수동 모드보다 낫다는 점입니다. 리모컨에서 마법의 버튼을 찾아 지금 바로 눌러보세요. 만약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가 잘 시원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창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철 집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주범은 바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거실 통창은 하루 종일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죠.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면 마치 난방을 틀어두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냉매는 계속 가동되지만 실내 온도는 떨어지지 않고 전기요금은 치솟습니다.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만큼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암막 커튼이나 열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를 설치하세요. 창문에 썬팅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것과 연 것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였습니다. 단 3도 차이로 에어컨 소비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거실이 넓고 창문이 많은 집일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반드시 창문을 가려주세요. 이때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을 달구게 됩니다. 검은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하니 밝은색 커튼을 쓰세요. 그리고 선풍기는 창문 앞이 아닌 반대편에 두어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세요.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여름 전기요금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오른다면 필터부터 점검하세요. 더러운 필터 하나가 전기요금을 2배로 만듭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안 하셨습니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매달 15만 원씩 나오고 있었죠.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이 7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마치 코를 막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더 큰 힘과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리모컨을 확인하고 AI 모드를 설정하고 창문을 가리고 필터를 청소하세요. 당신의 전기요금 절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도 전기가 2배, 3배로 더 나가고 계신가요? 더 심각한 문제는 냉방 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충분히 차갑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원함을 느끼려면 더 오랫동안, 더 강하게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분리합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다섯 번째, 필터가 완전히 마르면 다시 끼워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10분의 투자로 한 달에 5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장합니다. 너무 잦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먼지가 훨씬 빨리 쌓입니다. 특히 어르신이 계신 집은 창문을 덜 열기 때문에 실내 먼지가 필터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습관화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필터를 깨끗이 관리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바람도 훨씬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매달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도 드뭅니다. 그리고 에어컨 절약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냉방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여러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3분이면 끝납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할인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지원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계시면 꼭 알려드리고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요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 구분하는 방법, 오토 버튼 활용,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정부의 70만원 지원금.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이 내용을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주변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당신이 보내는 영상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을 시작합니다. 이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이 됩니다. 올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서 웃을 수 있는 첫 번째 여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이 채트지필